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타인을 짓밟는 쓰레기들에게 괴로운 죽음을 선사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얼마 전 나에게 이즈미 마코토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이것 좀 보세요. 그 상처는 의뢰인인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던 건 너무나도 처참한 몸통을 가로지르는 흉터. 그렇다. 외팔의 남자가 그녀의 가족 전부를 몰살시킨 것이다. 도망가, 마코토! 아저씨, 뱃속 좀 볼까? 그리고 의뢰인도 그 남자가 휘두른 검에 당했다. 너도 내장 꺼내줄게.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 외팔 남자에게 지시를 내린 주범은 나쁜 자식, 쉽게 죽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마라. 바바 건자재 공업의 사장 바바. 이 쓰레기는 뜨거운 은으로 샤워를 시켜주었더니 뜨거워! 울부짖으며 죽었다. 그러나 의뢰를 마치기 위해서는 한 명을 더 지옥으로 보내야 했다. 선생님, 다음은 코미나토 맞죠? 놈을 해치우면 의뢰 완수다. 그건 실행범인 외팔의 암살자 코미나토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코미나토라는 남자는 인간 말종 중의 말종이었다. 이 남자만 사라지면 땅은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잘 부탁한다. 알겠어. 뱃속을 탈탈 털어주지. 코미나토가 암사 의뢰를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라고 한다. 즉, 놈은 쾌락형 살인마귀인 것이다. 네 심장은 어떻게 생겼지? 누구? 자, 네 남편한테 속까지 다 보여주렴. 당신! 그래서 목표물이 아니어도 가차없이 그 검을 휘두른다. 그리고 살인이 끝나면 놈은 극한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더 죄다 베어버리고 싶어. 한쪽 팔로 놈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 코미나토는 의뢰받은 사람 외에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계속 베어왔다. 검술 연습입니다. 부자 비장은 무슨 색일까? 놈의 검은 늘 피로 덮여 있었다. 그런 코미나토 앞에 나타난 것이 한굴의 조직 라이징의 보스 조가사키. 코미나토, 너에게 살인 허가를 내주겠다. 내 밑에서 일해라.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조가사키구나. 뭐 좋아. 근데 재미없으면 당신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 틀림없이 즐거울 거다. 아니라면 이 목을 쳐도 좋아. 할 수만 있다면 말이지. 이렇게 놈은 라이징 간부로서 지금도 살인을 위해 검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 놈의 유파나 전투법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다. 알려진 건 외팔의 일본도를 사용한다는 점뿐이군. 네,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미나토의 은신처도 알 수 없었다. 고다이 씨가 코미나토의 정보는 뒷세계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군데 짐작이 가는 곳이 있었다. 그런 놈들이 자주 몸을 숨기곤 하는 장소. 오랜만이네, 시계.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늘은 조언이 필요해서요. 그는 내가 젊었을 적에 신세를 진 도야가이의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장로님의 도야가이 네트워크는 정말이지 굉장하다. 외팔이라.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지. 장로님, 뭔가 알고 계신가요? 구원초 도야가이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감은 정확했다. 이 외팔 살인마는 도야가이에 숨어 있는 것이다. 혹시 필요하면 구원초 도야가이의 대장을 소개해줄까? 그 남자는 모르는 게 없거든.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로님의 인맥을 통해 코미나토에게 접근한다. 고려가이 장로가 말했던 놈들이군. 외팔인 녀석이라면 저기 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네? 이렇게 빨리? 도야가이 사람들의 감시망은 정말 굉장하다. 구원초 대장이 가리킨 건 생각지도 못한 허름한 임대주택. 도야가이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준다. 돈은 많을 텐데 이런 곳에 숨어 있다니. 여기에 외팔의 코미나토가... 그건 약자를 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살인마를 숨겨주는 기능도 한다. 의뢰인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야겠다. 실례합니다. 쓰레기 처리하러 왔습니다. 루카가 지체 없이 허술한 문에 발로 차 부순다. 집에 없는 건가? 그러나 방 안에 코미나토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너
여긴 내 집인데 불법 침입은 하면 안 되지? 루카의 바로 등 뒤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 순간 사리를 숨기지 않고 내리꽂히는 칼날. 그건 그렇고 네 신장 좀 보여줘봐. 그건 안 되겠는데? 그러나 그건 내 조수가 피를 흘리게 하진 못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등 뒤에 철봉을 준비했던 것이다. 깜짝이야. 아저씨 인기척이 전혀 없었는데. 너의 미숙함 탓이지. 그렇군. 역시 현역 암살자다. 외팔이지만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다. 루카와의 인기척을 알아차린 놈은 저 아이 죽이고 싶었는데. 기습 공격을 하려고 방에서 인기척을 지우고 있었겠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다. 내가 지켜주는 동안 성장하면 돼. 돌아가면 인기척을 지우는 훈련을 다시 해야겠군. 코미나토가 이어서 공격해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놈은 검을 검집에 넣는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아저씨랑 해보려면 이 방은 좀 좁겠어. 좋지. 원하는 장소를 골라라. 이 방 양옆에는 일반인이 살고 있다. 딱 좋은 타이밍이다. 놈이 고른 곳은 도야가이 외곽에 있는 발길이 뜸한 배공장이었다. 여기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제로지.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그래, 그대로 돌려주지.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놈을 체포하는 것. 그때 코미나토가 마치 그린 듯한 미소를 얼굴에 띄운다. 아저씨, 포스가 대단한 걸. 화가 많이 난 모양이야. 그 내장은 어떤 색일지 기대되네. 미친 게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본인 배나 갈라보시지. 다음 순간 놈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온다. 일단 내장을 꺼내볼까? 오호라. 뒷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이유가 있군. 스텝을 밟는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외팔인데도 불구하고 휘두르는 검은 마치 섬광 같았다. 야, 아저씨, 죽어! 그러나 나는 그 공격을 전부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한다. 이 남자 감정이 안 읽힌다. 잘도 피했네, 아저씨. 그래서 칼의 움직임도 읽기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럼 이건 피할 수 있을까? 그 고집불통인 머리 쪼개주지. 이번에는 내 머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놈이 보인 건 조금 전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의 칼솜씨. 두개골 와장창이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철봉으로 막는다. 그러자 놈은 특이한 칼솜씨를 보인다. 목젖 찔러야지. 두 다리도 잘라버리고. 자, 그건 위아래의 폭을 최대한 이용한 공격. 이 유도 기술과 칼솜씨는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목 찌르기에 이은 다리 베기. 니놈 혹시 아스카바류인가? 그걸 들은 코미나토가 희미한 미소리 짓는다. 오, 어떻게 알았지, 아저씨? 나 거기서 오래 수련했거든. 나도 예전에 아스카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이주인 씨, 아스카바류에서는 위아래 찌르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 아주 흥미로워. 그는 검이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너희들이 성장하는 게 내 즐거움이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나는 놈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아스카바 씨는 어떤 자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지.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자식은 두 펄 다 달렸으면서 외팔지자한테 살인나 당하고. 웃기기 짝이 없지? 키워주고 검술도 가르쳐준 은혜를 원수로 갚더니 뼛속까지 썩어빠진 쓰레기를 살려둘 수는 없지. 놈은 흉포함을 한층 더 내보이며 이쪽으로 공격을 퍼붓는다. 백개죽 너덜너덜해져라! 그대로 격렬하게 공격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남자는 분명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하지만 안타까운 건 한쪽 팔이 없다는 것. 공격에 힘이 부족해. 무슨 힘이 부족해? 한쪽 팔로도 내 스피드와 스텝은 최강이라고! 검술에서 초조함은 빈틈을 만들어낸다. 빈틈이다! 내 철봉이 놈의 정수리를 가격했다. 놈의 머리가 이 일격으로 완전히 부서졌다. 주잡한 마음은 검으로 표간하지. 그딴 걸로 나를 해할 수는 없다. 아저씨, 꽤 하네. 이렇게 강한 사람은 처음이야. 그 말과는 정반대로 놈은 악마 같은 웃음을 지어 보인다. 그러나 놈을 압도하면서도 나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힘에서 차이가 나.
이 상황에서 왜 이 쓰레기는 웃는 걸까? 왜 전투에 나서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 복장을 하는 걸까? 이 남자의 취향인가? 그리고 놈의 흐리멍텅한 눈 저편에 까맣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이 남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뭔가 더 있어. 뭐지? 다음 순간 코미나토가 낙뢰와도 같이 검을 비스듬히 내려친다. 성가시다거나. 그러나 이 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공격을 그대로 흘려보냄과 동시에 놈을 날려버린다. 그러자 놈은 무언가를 중얼중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치사하게 팔이 2개나 있어. 대체 왜? 나 열심히 했는데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이런 굴욕은 파란머리 암살자랑 붙었을 때 말고는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자식아. 그리고 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뀐다. 나는 강하다고 아무한테도 안 져. 엄마가 말했거든. 나는 강한 나이라고. 이 남자 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눈이 살아있어. 다음 순간 놈이 보인 것은 방금 전과 같은 대각선 배기. 됐어, 아저씨. 그냥 빨리 죽어. 그 모습을 본 나는 확신한다. 에이크다. 이렇게 뛰어난 검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격을 2번이나 반복할 리가 없어. 부적절한 복장, 눈 저편의 새까만 빛, 외팔. 예상대로 놈의 칼날은 내 머리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잘 가, 비호감 아저씨. 놈의 왼쪽 겨드랑이가 굉음과 함께 불을 뿜은 것이다. 얏! 놈의 탄환은 내 관자놀이를 스치며 빗나갔다. 쓰레기다운 수법이군. 얏! 바로 놈의 왼쪽 겨드랑이에 강한 일격을 내리친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동시에 놈의 옷 소매에서 권총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나는 물 흐르듯 놈의 오른쪽 팔을 아작낸다. 양손으로 공격하면 놈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게 된다. 나는 한쪽 팔로 승부를 냈다. 그러자 코미나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무너졌다. 선천적인 사지 발달 장애인가? 소매 안에 다 자라지 못한 짧은 팔이 있겠지. 어떻게 알았지? 니놈 같은 쓰레기를 몇만 명이나 본 줄 아나? 눈만 봐도 알지. 자, 이리 와라. 단죄의 시간이다. 그리고 난 코미나토를 허리띠로 제압해서 고문실로 데려갔다. 고문실에서 코미나토를 철기둥에 묶었다. 그렇구나. 당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고문 전문가구나. 그래, 니놈이 재미로 죽여버린 가족의 분노와 원한을 내가 대신 지고 있지. 어느 가족을 말하는 거야? 카우초의 이즈미 가족이다. 앞발에 찔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표물도 아니었던 엄마와 딸까지 공격했잖아. 자, 빨리 기억해내. 이 남자에게 물어도 소용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묻는 것이 내 방침이다. 네가 공격한 딸은 살아있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녀의 부모를 죽이고 그 딸의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혔지. 웃긴 왜 웃어, 이 자식아. 그 질문에 놈이 입에 담은 건 혐오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다. 그게 죽어 마땅한 나쁜 놈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라고?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왼쪽 오른쪽 팔이 좀 다르다고 몰려들어서 돈이나 던지는 놈들한테 살 자격이 있겠냐고. 그 가족은 돌 같은 거 안 던졌잖아. 똑같아. 어차피 다 해충이야. 그런 놈들 몇 마리 죽인 게 뭐가 어땠다고? 엄마가 말했거든. 차별하는 인간이 잘못된 거라고. 너는 강인하게 살아가라고. 원인이었어.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당한 경험이 놈을 쓰레기가 되게 만들었군. 그렇군. 부당한 차별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왔던 거군. 그렇다면 이놈도 이 사회의 희생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죄 없는 가족을 재미삼아 죽이고 연약한 소녀를 해친 이놈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분노를 새겨주마.
끝단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행복을 짓밟을 만한 이유가 될 리 없다. 루카와 시작해! 네, 스위치 켜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호에 맞춰서 루카가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 차가워! 이게 뭐야? 그러자 방금 전까지 여유만만하던 코미나토는 한순간에 표정이 변한다. 놈을 묶었던 철봉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내려간다. 요란 떨지 마. 이 정도는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등에 탱크를 짊어맨 루카오가 놈에게 노즐을 겨냥한다. 마샤드입니다. 루카오가 방아쇠를 당기면 뿜어져 나오는 건 극저온 가스다. 그 정신 나간 머리통을 딱딱 소리가 나도록 시켜드리죠.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코미나토 주변을 극한 지옥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루카오가 탱크에 있는 가스를 다 배출하면 다음엔 내 차례다. 내가 휘두르는 채찍은 가차없이 동상에 걸린 놈의 살점을 조각낸다. 이건 냉동실 같은 대규모 설비 없이도 냉동 고문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다. 니놈은 사람 몸속을 보는 게 취미인 모양인데 내가 그 더러운 거죽을 전부 벗겨주지. 급속 냉동된 피부와 살점을 벗겨내는 건 지옥의 고통일 테지. 그렇게 몇 번이고 채찍을 휘두르고 있자니 갑자기 코미나트가 웃어 보였다. 뭐가 문제지? 나를 버러지라고 하지만 너도 똑같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이런 짓을 못하지. 입만 살았군. 그러나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나는 말이지. 너 같은 쓰레기들을 사냥하려고 일부러 괴물이 되었지. 이 몸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다. 광기는 나의 프라이드다. 그리고 니놈의 모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만약 자신의 아이가 건실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다면 차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말은 너는 그런 사람들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을 거다. 강인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그 차별을 극복해서 언젠가 너처럼 차별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주라는 의미다. 너는 모친이 하고 싶었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나?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너는 살 자격이 없어. 그 후 나는 15시간 동안 놈을 채찍으로 산산조각냈다. 왜 그러지? 피해자의 고통은 이보다 더 심하다. 더 괴로워해라. 굉장해. 그리고 놈은 극한의 고통을 맛보고 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잃고 죽어갔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끝났다. 의뢰인은 아직 젊다. 이걸로 미래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을 알면 나처럼 어둠에 발을 들이는 일은 없겠지. 코미나토의 죽음은 뒷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된 모양이다. 저가사키 형님! 코미나토 형님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 야수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